생각해보니 너무했다 싶었나 봅니다. 크리스마스에 역대급 약세장을 보여줬던 뉴욕 증시는 5%대 시원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연휴 시즌 소비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소매 업종이 좋았고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시에 불길이 번지자 백악관은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파월 의장의 자리가 100% 안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우신 재무장관에 대해 만족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울어진 독립성과 투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WTI는 8.7% 올라 배럴당 46달러 22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상승폭으로 치면 2년 내 가장 큰 폭이었는데요. 최근 하락세가 너무 가팔랐고 폭도 컸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하락 압력, 즉 경기 둔화와 공급 과잉은 아직 해소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며칠 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한 인도 재벌 딸 결혼식에 참석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글로벌 기업들의 최대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료주의로 악명이 높았지만 최근 모디 총리의 개혁에 힘입어 달리는 코끼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나마 좀 웃으면서 간만에 좀 기분 좋은 방송을 1시간 동안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5%대 아주 큰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반등의 신호탄일지 아니면 더 큰 약세장이 오기 전에 잠깐 반등일지 1시간 동안 분석을 통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13-3366-8288번으로 해외 시황, 개별 종목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문자를 주시면 저희 베테랑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에서 5% 넘게 아주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역대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나서 하루 지난 뒤에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오늘 또 소매 업종 그리고 소매 업종과 에너지 업종 등이 좋았습니다. 사실 오늘 4%에서 5% 넘게 오르면서 사실은 박수를 한번 시원하게 치고 싶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평가입니다. 약세장에 진입을 했고 고점 대비해서 25% 정도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박수치기는 이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국제유가가 9% 가까이 급등하면서 에너지 업종이 좋았고요. 그리고 소매 업종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소매업자들이 6년 내 최고의 홀리데이 시즌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스터카드가 많이 올랐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홀리데이 시즌에 갱신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가장 좋았는데요. 5.8%가량 올랐고요.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도 5% 가까운 상승률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상승 폭도 굉장히 컸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골든불 44%가량 올랐는데요. 이게 온라인 단기 대부 업체입니다. 44% 올랐고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메티스 36%가량 올랐는데 이거는 재생연료 만드는 또 기업입니다. 세 번째를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세 번째 노바백스가 저희 라이징 스타로 선정된 종목입니다. 뉴욕 특징지로 선정돼서 12%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나노 입자를 활용한 제약주입니다. 헬스케어 업종,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분류가 됐는데 1달러 95센트의 뉴욕 특징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게 됐습니다. 자, MSCI 한국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 지수의 벤치마크입니다. MSCI 지수는 1.8% 아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58달러 55센트에 거래를 마쳤고요. FTSE 한국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FTI 한국 지수도 상승폭은 적지만 0.5%가량 올라서 20달러 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뉴욕 증시 오늘도 변동폭이 컸습니다. 5% 이상 상승한 모습 보셨는데요. 글로벌 시장 상황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앵커입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말 그대로 녹아내렸던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오늘 새벽에 뉴욕 주식시장 다시 한번 시원하게 오르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그것도 상승폭이 4에서 5%에 달했습니다. 기록에 남을 만큼 좋은 하루를 보낸 미국 주식시장인데요. 자세하게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미국입니다. 지수 먼저 확인해 보시면 다우가 4.98%, 나스닥이 5.84%, S&P 500 지수 역시 4.96% 올랐습니다. 초반에는 살짝 불안정한 모습 하락으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오후장으로 갈수록 더욱더 힘을 냈습니다. 저가 매수세에 함께 유가의 상승, 그리고 미국 소비가 살아있음이 확인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건데요. 고점을 찍으면서 거래가 마감됐다는 그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들어 올린 것은 소비였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의 쇼핑 규모가 6년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마스터카드 쪽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 했을 때보다 5% 정도 올랐고, 그리고 온라인 매출은 19.1%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악재들, 그러니까 셧다운 이슈라든가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도 미국 개개인의 소비 심리는 살아있음이 확인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이렇게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연준 의장이 내년 만남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소식도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오후장에 더욱더 힘을 보탠 것은 바로 국제 유가의 상승이었습니다. 하루 전 전거래일의 흐름과 다르게 9% 가까이 오르면서 에너지 업종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다우 내부에서 에너지 업종 상당히 흐름 좋았고요. 소매 업종 흐름도 좋은 가운데 나스닥에 상장된 아마존과 같은 경우 오늘 개별적인 호재에 맞아서 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말입니다. 대다수의 트레이더는 지금 휴가를 간 상태입니다. 거래량은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큰 구간, 그리고 악재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계속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 유럽은 대다수의 휴장입니다. 영국 증시와 함께 독일, 프랑스 모두 박싱데이로 쉬어갔기 때문에 바로 아시아로 넘어가서 흐름들 저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0.89% 어제 오르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6거래일 만에 상승이긴 합니다만 바로 그전 거래 5% 하락을 했죠. 미국 증시가 이 하락폭을 만회하며 시원하게 그 다음날 올라준 것과 반대로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경계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에는 19,000선 상당히 많이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중화권 증시 상황을 보시죠. 홍콩 증시는 휴장을 했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0.26% 하락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내부적인 부양책이 대형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상황인데요. 조심스러운 움직임,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확인됐고요. 2,500선 내준 상황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대만 가권지수 역시 오후장으로 갈수록 대형 IT주에 대한 매도 공세가 거세지면서 9,500선 이탈하면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하락폭은 0.5%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동남아시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국의 움직임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도 증시는 0.51% 올랐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강하게 보였다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미디어주 역시 상당히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 증시에서는 정유주를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하락 압력 받으면서 0.67% 마이너스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와의 같은 주요 통화 대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연율 기준으로는 상승폭이 4.98% 정도 되고 있는데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낸 달러 인덱스 강세 보이면서 0.46% 플러스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자, 오늘 헤드라인에서도 만나보셨던 소식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에 따른 공급 과잉 현상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하락폭이 과했다라는 인식 속에 오름세가 오늘 뚜렷하게 확인이 되는데요.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불안정하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유가가 안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확한 가격 확인해 보시면 WTI는 8.7% 뛰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금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오전장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강세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 0.1% 소폭의 상승세, 은 역시 오늘 조용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확인해 보실까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 나스닥의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 5.77%나 뛰면서 눈에 띄는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네요. 전반적인 지수의 흐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보셨습니다. 기분 좋은 상승으로 오늘장 일단 새벽에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에서 특징적인 종목도 궁금하실 겁니다. 어떤 종목이 돋보였을까요? 이어서 김희욱 소장과 함께 그 점 알아보시죠.
네, 오늘 새벽 미국 증시 보고 깜짝 놀란 분들 많았을 겁니다. 오늘은 참 희한하게도 주식, 금, 달러, 원자재 모든 게 다 올랐고 한동안 그렇게 민감했었던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2.8%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자산 선호 랠리가 같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 그동안에 얼마나 투자자들의 불안감 내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하방 포지션이 과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날인데요.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오른 거는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날 이제 월가의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겠는데요. 투자 의견은 대부분 상향 쪽이 오늘 많았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뭐 대세 상승장 분위기에서 투자 의견을 깎는다는 거는 월가 금융사들도 좀 이상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 개장 전에 나온 투자 의견 변경 소식을 먼저 보겠는데요. 캐터필라, 이거 참 건설 장비, 채굴 장비, 각종 중장비와 공구를 제조하는 글로벌 슈퍼 경기 민감 기업입니다. 요즘에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연준 금리 인상 분위기에다가 그다음에 중국 부동산 과열 얘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캐터필라의 좋은 뉴스는 거의 찾기가 힘들었었는데 또 기존에 전통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달러 가치와 주가가 역동조화로 움직였던 그런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한 것 같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고 뭐 실적도 중국 이시로 해가지고 서서히 회복될 타이밍이 왔다. 이런 의견이 요즘 월가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스탠포인트 리서치에서는 그동안의 차가웠던 잔혹했던 매도 의견을 이제는 점진적 비중 확대로 제시했습니다. 국내 중장비 제조사는 뭐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밥캣 있는데 오늘 캐터필라 5.9% 오르면서 역시 그동안 쌓여있던 하방 포지션이 한 번에 청산되는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그런 하루를 나타냈습니다. 그다음에 마스터카드입니다. 사실 오늘 미국 증시 급등의 1등 공신은 바로 유통소비업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 유통소비업종과 소비자를 이어주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마스터카드, 결제 수요도 이번에 같이 늘어났다는 이제 평가죠. 에드워드 존스에서는 보유를 매수로 늘려잡으면서 이 연말 쇼핑 시즌의 소비를 봤을 때 내년 연초 그리고 백투스쿨 시즌이라고 하는 개학철까지도 미국의 소비가 쉽게 죽지 않을 것 같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여기다가 또 최근에 유가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 만큼 미국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 실적도 같이 올라가고 이제 여기다가 임금 상승까지 실업률 하락까지 모든 환경을 봤을 때 소비에는 앞으로 호재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 뒤따랐습니다. 오늘 마스터카드 소비업종과 함께 미국 증시를 그야말로 장미란 선수처럼 들어 올렸는데요. 5.9% 역시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그다음에 크래프트 하인즈 보시죠. 우리로 치면 벌써 CJ 제일제당하고 오뚜기가 생각나는데 요즘에 HMR이라고 해서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가정 간편식이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요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사실은 시리얼이나 뭐 통조림 같은 게 어떻게 보면 HMR 가정 간편식의 원조죠. 이제는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꿈꾸면서 여기다가 이제 펫 사료, 애완견 먹이까지 이제 업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탠포인트 리서치에서 역시 매수 의견으로 힘을 실어줬고요. 오늘 크래프트 하인즈 주가는 1%대 상승하면서 올랐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뭐 어느 정도 고급화 내지는 이제 다변화 이런 게 이제 월가에서도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투자 의견 상향 종목들 오늘 살펴보셨습니다.